지표가 전부 좋게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많이 튀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저희의 큰 어떤 열망과 기대감이 한층 좀 축소된 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다우나 나스닥, 뭐 S&P 500, 러셀 모두 다 하락하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모습이 이제 앞전에 12월 말부터 올렸던 이 산타랠리에 대한 조정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비트코인도 어제 1.86% 빠져서 42,500불 또 좀 아래선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좀 하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어제 0.61% 올라서 72.84불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 홍해 쪽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우크라 러우 전쟁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.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유가 쪽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비트코인 이런 전반적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첨언하자면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. 그리고 벤 에크먼인가요? 거기서는 지금 선물 ETF를 없애버린다. 1월 30일 날 없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영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네도 이제 현물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더 내려가도 설득이 되는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워낙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차트상으로 봐도 어떤 조정이 충분히 있을 만한 위치에는 있거든요. 그래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 뭐 우려는 되겠지만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그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튀고 있어요. 제가 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4.0 쪽에서 위치되어 있는 금리가 4.1까지 올라왔습니다.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를 되게 빨리 반영한 것 같고 그때 이제 뭐 비레이크먼이나 이런 헤지 펀드를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 그 숏을 청산 그때 국채 숏을 청산하면서 되게 급격하게 좀 5%에서 3.8%까지 빠졌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시금 그 금리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렇죠. 장표 보시면 전체적으로 장 코멘트 앞전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주택시장 지표도 너무 좋게 나왔고 이 미국의 견조한 경제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은. 그리고 음.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도 3월 인하 확률을 55%로 하락시키는 이 점이 된 것 같고요. 다만 이 금리가 올랐던 측면에 있어서 이 산타랠리를 이끌었던 M7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빅스도 지금 거의 7% 상승해서 계속 지금 2021년 11월 이후에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빅스도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. 7% 상승하고 있고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7이 주춤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골드만에서 어떤 기사도 아까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 이제 빅테크나 M7 주식이 이제 수매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그 주식이다 보니까 분명 이제 그런 월가에 있는 이 플레이어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정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나 뭐 AMD는 여전히 좋고요. 그래서 12월 소매 판매를 조금 뜯어보자면 자동차 판매도 전달 대비 1.2%가 올랐고 그래서 음. 전체적으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 나왔습니다. 0.6% 올랐고요. 아무래도 12월에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 소비 시즌이 겹치다 보니까 오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물가 쪽으로 건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페드에서는 이거를 보면서 분명 금리 인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좋은 지표가 이 투자자한테는 사실 안 좋은 지표라고 배드 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동차 외 소매 판매 역시 0.4% 증가되었고요. 이제 산업 생산 지표도 어제 나왔는데 전월 대비 0.1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조금 정체될 거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 좋다라고 안내한 어떤 지표인 것 같습니다. 음. 다만 이제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는 어제 78.6% 정도 나왔는데 이는 계속 2년 내 계속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조업 지수 자체가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 쪽에는 괜찮겠지만 이 생산 쪽에서는 아직 약간 뭐 이렇게 산업이 턴어라운드 됐다 이런 모습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
이런 전반적인 수치를 반영해서 4분기 경제 성장률 GDP,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이제 2.2%에서 2.4%까지 상향 조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. 예, 그래서 네, 예상보다 맞습니다. 좀 GDP가 너무 세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CME도 보니까 많이 내려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뭐 그 다보스 포럼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금융 수장들이 나오면서 뭐 7번의 금리 인하는 너무 좀 이르다. 너무 시장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됐다. 그리고 뭐 그 외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음, 아니면 이 지금 뭐 셧다운 위기도 다시 셧다운 이슈도 생기죠. 그래서 음, 결국 이 국채에 대한 뭔가 계속 발행되는 리스크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장에서는. 그래서 네네. 그런 것들이 결국 금리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, 그 금리가 높아지면 실제 기술주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다음 장표 보시면 뭐 어제 전반적으로 다 좀 빨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다행히 뭐 AMD는 다행히 이렇게 좀 플러스로 마감됐지만 뭐 반도체 쪽도 어제 조금 금리가 오르면서 안 좋았던 모습들도 있고요. 사실 뭐 헬스케어 쪽도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나마 시장이 제일 좋죠. 그래서 노브나 이쪽도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 어제 시장이 뭐 엄청 많이 빠졌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그냥 뭐 약간 조정의 어떤 느낌도 좀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고 피어 앤 그리드 모습도 어제 58 점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빠졌어요. 어제 뭐 70, 음, 뭐 8 정도에서 이게 급격하게 좀 빠지는 모습인데 뭐 방송 준비하면서도 대표님이랑 얘기한 게 대표님도 뭐 80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빠졌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투심이 이게 약하게 되면 급격하게 약해질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또 어떤 강해지면 또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특징 종목 보시면 어제 테슬라 어제 2.0%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CEO에 이제 지분 확대 요청했고 그리고 모델 Y가 이게 유럽에서만 사실 가격을 인하한 모델 중 하나인데 이게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지분 확대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일론 머스크가 좀 너무하다고 느낀 점은 뭐 작년에 트위터 산다고 거의 440억 달러 이렇게 네. 지분 팔아가지고 이제 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2018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요청한 이제 말하는 거는 2018년에 이제 주식 보상 계획에 따라서 이제 590억 달러 지금 가치에 있는 주식을 내놔서 자기가 25% 지분 차지하겠다 이런 음, 말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은 또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. 사실 또 이게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이제 11배가 올라야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뭐 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음,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이 CEO 리스크가 다시 또 번지는 테슬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. 그, 그래서 지금 뭐 200불 위치에 있기도 하고 200불 깨지면 뭐 아래선까지 또 보면 180불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음, 좀 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2022년도 11월 달에 그때 한 100달러가 한번 100달러는 아니지만 거의 100달러 수준까지 내려온 적이 그쵸. 있었잖아요. 예. 근데 그때 보시면 테슬라 되게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그때 뭐 100달러까지 떨어지겠어 했던 분들도 많았어요. 뭐 150달러까지 내려올 거 없다. 근데 이제 사실 그 내려올 때는 그 추세는 그 거스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렇기 그쵸. 때문에 유념하면서 오히려 그때 갔을 때는 또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거고 음, 그래서 이런 점들을 너무 이제 주가에 대한 큰 흔들림 없이 좀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스프릿 항공하고 제트블루 같은 경우도 어제 스프릿 항공 같은 경우는 23% 빠졌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합병 이슈가 좀 무산되기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 좀 IR 약세가 보이고 있고요. 가장 좀 주의 깊게 봤던 주식 중 하나가 이제 BXP죠. 보스턴 프로퍼티 쪽인데 43.7% 빠졌습니다. 이제 그래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에 대한 하락폭이 있어서 이 점들이 좀 과하게 좀 주가가 빠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음, 그리고 앨범알이라고 하죠. 리튬
이제 캐는 기업 중 하나인데 지금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회사 정책으로 조금 사업을 좀 뒤로 이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쨌거나 리튬도 전기차 쪽이랑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. 이 전망이 좀 줄어드는 측면들이 지금 많이 조금 그런 아래 연쇄적인 있는 거죠.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뭐 다들 ETF적으로 봐도 다들 빨간 모습이 볼 수 있고 오히려 뭐 인버스 쪽만 조금 올랐던 그런 좀 심심한 시시한 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네. 히트맵도 보면 전부 다 빠진 모습이 있어서 예,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도 이제 뭐 셧다운 당연히 챙길 거고요. 이제 음, FMC도 있기 때문에 음,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아마 큰 이제 이벤트가 점점 바뀌는 시점일 것 같아요. 1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물론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2024년 이제 1월 이후에도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, 그런 이벤트를 보다 저희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진행되면 좋을 것 음. 같습니다.